ESG 공시 의무화.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죠. 특히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언제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업종별로 언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딱 집중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이 최근에 정리가 됐죠. 예전에 나왔던 안이 약간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단순화됐습니다. 핵심은 딱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인데요. 이 일정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도 혼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 이게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이요. 벌써요? 네, 이때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이 대상이에요. 뭐 대략 한 125개 그 정도 기업이 해당될 걸로 보이고요. 2025년 경영활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026년에 이제 첫 공시보고서를 내게 되는 거죠. 아, 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6년에? 네네.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2030년입니다. 2030년. 네, 이때가 되면 이제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규모랑 상관없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하고 2030년 딱 이 두 시점만 기억하시면 로드맵의 큰 그림은 잡히는 셈이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2026년과 2030년. 와, 근데 생각보다 첫 단계인 2026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2조 원 이상 기업 중에서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한 곳들은 진짜 서둘러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업종별 준비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제조업부터 좀 들여다봐야겠죠. 워낙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제조업은 뭐 아시다시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요. 환경, 이요소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 그러니까 스콥 1이나 사용하는 전기 관련 배출, 스콥 2뿐만 아니라요.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폐기까지, 즉 공급망 전체의 간접 배출, 스콥 3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콥 3까지요. 와. 네. 특히 뭐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처럼 세부 업종별 특성이 매우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수적이고요.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나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같은 기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스콥 3, 그리고 공급망 전체 배출까지 관리해야 한다니 제조업은 정말 과제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협력사 데이터 취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럼 금융업은 상황이 좀 다를까요? 지배구조, 지위 공시는 이미 좀 익숙할 텐데요. 네, 맞아요. 금융업은 지배구조, 지휘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뭐 책임 투자 원칙이라던가 ESG 관련 금융 상품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기반은 좀 갖춰져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환경 영향보다는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의 ESG 성과,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전체의 간접적인 ESG 영향 관리와 공시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요? 네,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투자 자산에 미칠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걸 공개하는 것, TCFT, 즉 TCFT 권고안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IT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 양상이 다르겠네요. 상대적으로 공장 같은 물리적 자산이 적으니까요. 그렇죠. 직접적인 환경 영향은 다른 산업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그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는 단순히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걸 넘어서요. 자신들의 디지털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고객사의 ESG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걸 측정하고 어필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확실히 업종마다 고민의 결이 정말 다르네요. 그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유통이나 서비스업은 어떤가요?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으니까 사회의 S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통 서비스업은 전국적인 매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협력사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범위가 넓죠. 그래서 매장별 에너지 사용량 통합 관리라던가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고객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나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같은 사회 S적 책임 이행과 공시가 핵심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물류 효율화를 통한 탄소 감축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건설 부동산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건설 과정에서의 자재 사용, 폐기물 발생, 뿐만 아니라 완공 후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 영향이 큽니다. 사용하는 시멘트, 철광 같은 자재의 탄소 발자국 관리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나 중대재해 예방 같은 사회 S적 측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상장사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 자료를 보면 코스닥 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로드맵에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발표된 로드맵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의무화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없군요. 네. 하지만 2030년에 코스피가 전면 확대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의무는 아니더라도 자발적 공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거나 특히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코스닥 기업이라면 요구되는 ESG 기준을 미리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해외 사업 비중이 높거나 수출 중심인 기업들은 국내 기준 외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데요. 특히 유럽연합, EU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CSRD, 즉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주목해야 합니다. CSRD요? 네,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인데 공시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공급망 실사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미국 시장과 관련 있다면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규정 최종안과 2027년부터 스코프3까지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TFCFD 권고안 기반의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글로벌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와, 정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장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업종을 불문하고 현재 우리 회사의 ESG 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 또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진단, 리더십, 데이터 시스템. 네. 네, 이 기반이 다져진 후에 업종별 특화된 준비를 이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스코프3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걸 고민해야 하고요. 금융업은 포트폴리오 내 ESG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시기죠. IT 기업은 자사 솔루션의 ESG 기여도를 측정할 방법론을 정립하고 서비스업은 고객 만족도나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사회적 가치를 보여줄 지표를 개발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딱 하나의 정답은 없고 우리 회사만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ESG 준비 여정에 좀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ESG 공시 의무화라는 이 파도를 넘어서 여러분의 상업 분야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회는 없을까요? 규제를 넘어서는 성장의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